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개정 2판 오늘은 33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헬퍼라고 하는 걸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단말에 미리 배포를 한 사용자들과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사용자들을 구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를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서 수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헬퍼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커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SQL 문을 실행을 하면 커서 객체가 나오고 커서 객체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리스트에다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리스트에 보여주려면 어댑터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선택 유제시니까 그거를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샘플 앱으로 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약품 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실제 데이터인 것처럼 샘플을 간단하게 한번 처리를 해보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미리 데이터 우리가 상품 정보 같이 데이터를 넣어 놓을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SQLite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customer.db처럼.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코드상에서만 볼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경 데이터베이스처럼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서 SQLite 그 다음에 브라우저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치시면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책에는 우리가 SQLite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샘플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ite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모바일을 쓰기 때문에 PC상에서도 여러분이 똑같은 파일을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ite browser.org라고 하는 데 가보시면 이것도 여러분이 프리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 다운로드 windows.exe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SQLite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책에 있는 SQLite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상용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프리로 된 걸 쓰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여러분이 코드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오픈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 customer.db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고요. PC에 있는 파일을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죠. 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자, customer.db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넣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테이블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커스터머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밑에는 필드를 추가를 합니다. 필드는 우리가 엑셀 파일의 시트에서 새로 칼럼 이름을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dd field라고 하는 걸 하고 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필드 이름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밑줄 긋고 id라고 하는 거. 자, SQLite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부적으로 일종의 키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타입을 인티저라고 두고요. 저기에 not null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값이 있어야 되고 primary key로 하고 auto increment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이렇게 넣어볼 수 있습니다. 또 add field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했던 것처럼 name 이렇게 해서 요거는 텍스트 타입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age라고 하고 이건 인티저 타입으로 하고 또 추가해서 mobile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추가했던 것과 똑같은 SQL문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고 SQL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코드에 집어넣으면 SQL문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사용할 수 있네요. 그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OK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저렇게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거 테이블을 선택된 상태에서 또는 그냥 브라우즈 데이터라고 하는 이 탭을 눌러보면 테이블이 커스터머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테이블을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커스터머 선택을 하면 저렇게 4개의 엑셀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뉴 레코드라고 해서 실제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id는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name에만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소녀시대, 그 다음에 나이는 20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번호가 되겠네요. 010-1000-1000 이렇게 집어넣고 OK 눌러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뉴 레코드라고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걸스데이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3, 자 그 다음에 여기에 010-1000-1001 이렇게 한번 전화번호까지 넣어보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write changes라고 하면, 자 이 customer.db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된 거예요. 이걸 그대로 모바일로 다시 옮겨 놓고, 자 단말로 옮겨 놓고 그걸 열어보면, 자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크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죠. 오픈해 보면 이게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필요한 상품 정보나 이런 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바일에서 사용을 하거나 단말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말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꺼내서 PC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일종의 UI 프로그램이다. GUI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GUI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 이전에 했던 거 오픈 또는 리오픈 이렇게 돼 있네요. 오픈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 my 데이터베이스라고 만들었었죠. my 데이터베이스라고 만든 거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데이터베이스 오케이 라고 하고 이거를 뉴 윈도우로 해서 한번 열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픈 헬퍼라고 하는 것까지 사용한 그 프로젝트가 열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거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회할 때 가서 보면, 자, 네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했는데 이때 커서가 나왔잖아요. 자, 이 커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이 커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뿌려주면, 만약에 리스트 뷰에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위한 별도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자 그 클래스에다가 커서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다시 넣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자 커서라고 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로 저장된 걸 가지고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결과물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메모리에 다 올리는 것보다는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걸 써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그 결과물을 하나씩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커서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커서 어댑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커서 객체가 나오면 이 커서 객체를 이용을 해서 자 커서 어댑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커서 어댑터를 만들려면 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커서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레이아웃을 처음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뷰의 한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에다 보여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프로젝트에서 RES 레이아웃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나 만들어보죠. 뉴라고 하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리스트 아이템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커스터머인가요? 자, 커스터머 아이템.xml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케이 눌러봅니다. 자, 커스터머 아이템.xml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 22라고 하는 버전인데 커스터머 아이템.xml이 정상적으로 화면에 보이네요. 그죠? 자, 이게 그 사이에 또 우리가 SDK 매니저에서 빌드 툴스라고 하는 게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22.0.0이라고 하는 거에서 생기던 버그가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됐습니다. 또 버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버전에 따라서 버그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버그가 해결이 되는 경우 또는 버그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화면이 다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다가 자, 우리가 버티컬로 해서 텍스트 뷰 3개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되어 있죠. 그냥 텍스트 바로 추가를 해봅니다. 자, 하나, 자,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가 자, 텍스트 뷰 2, 3, 4로 들어가 있네요. 이 1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1이 있네? 1이 없는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이게 자, 너무 글자 크기가 작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텍스트는 여기는 일단 없애주고요.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가서 자, 30dp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글자를 없애주고 텍스트 사이즈를 26dp.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글자를 없애주고 나서 텍스트 사이즈를 20dp 이렇게 차례차례 작아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자, 컬러를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컬러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 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걸 쓸까요?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컬러 그냥 쓸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죠. Primary Text, Material, Dark, Light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 자, 블루라고 있네요. 블루, 그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텍스트 자, 여기 뭐 빨간색 지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자, 여기에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아, 여기에 컬러 뭐가 있을까요? 아, 컬러 지정하는 게 있죠. 아예 여기서 컬러 값을 아예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시스템 쪽으로 가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에 자, 홀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텍스트 라이트 화이트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면 돼요. 일부러 이제 지금 같이 한번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쓸까요? 자, 컬러 그냥 지정하죠. 자, 25점. 자, 알파 값이고요. 25 빨간색을 지정하려면 여기 0. 그다음에 이것도 0이면 빨간색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16진수 값도 자동으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컬러 값 16진수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렇게 갖다가 아무데나 떡떡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네요. 자,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개의 텍스트 뷰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텍스트를 가서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텍스트 뷰 2, 3, 4로 해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커서 어댑터에 우리가 3개를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name, age, mobile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자, 여기에 start 자, managing 커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deprecated라고 해서 이 메소드를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쓰실 수는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대신에 새로 구성이 된 게 커서 로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서 로더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커서라고 하는 거 스타트 매니징 커서를 했고요. 자, 이 커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커서 어댑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자, 일단 커서 어댑터를 만들려면 자, 스트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문자열의 배열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columns라고 해서 여기다가 new string이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볼 건데요. 이 이름은 우리가 화면에 보여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름, name,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mobile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자, 칼럼 이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nt라고 해서 자, to 이거를 어떤 쪽으로 지정을 할 건지 int 인티저 타입으로 또 마찬가지로 배열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r.id. 텍스트뷰 to 뭐예요? 이거 좀 전에 list item.xm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customer item.xml이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에 있는 id를 지정하는 거네요. 자, r.id. 텍스트뷰 3
자, r.id.textView 4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칼럼의 이름이 네임에이지 모바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만든 커스터머 아이템.xml에 요 아이디로 매핑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매핑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댑터라고 하고 이거는 new 심플 커서 어댑터라고 해서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context this라고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layout. 자, 커스터머 아이템이라고 하는 자, XML 레이아웃 파일에 정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서라고 있으면 커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칼럼,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ID 정보를 넣어줍니다. 자, Alt 엔터 키를 치면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 어떤 거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게 되고요. 이 커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서포트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있고 서포트 패키지를 쓰는 게 있고 그냥을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서포트 패키지나 아니면 그냥으로 된 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포트 패키지 동작을 할까요? 자, 이거를 한번 일단 선택을 해봅니다. 자, 서포트 패키지를 일단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에 어댑터라고 하는 거니까 선택 유젯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선택 유젯? 선택 유젯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activity main.xml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로그식으로 보이는 거는 조금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크롤 뷰의 하이트를 자, 160dp로 하고요. 이 밑에다가 우리가 뭘 추가할 거냐면 자, 우리 지금 갑자기 딴 게 열렸죠? 네. 자, 뭘 추가를 할 거냐면 자, 요 밑에다가 리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리스트 뷰를 여기 밑에다가 하나 갖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태그를 자, 리스트 뷰로 하고요. 자, width height를 전부 다 매치 페런트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리스트 뷰 아이디는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라고 해서 add 플러스 id 자, 리스트 뷰 이렇게 아이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리스트 뷰가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보여줄 건데 리스트 뷰는 선택 유젯이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on create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리스트 뷰 라고 하고 리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on create 안에서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로 찾아주셔야 되겠죠. r.id.listview가 되고요. 자, 그래서 변수로 할당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댑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댑터라고 하는 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넣어주는 거니까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회를 하고 이때 어댑터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리스트 뷰에 set 어댑터라고 하고 이 어댑터를 그대로 넣으면 얘가 어댑터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레이아웃 만든 거에다가 바로 커서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갖다가 바로 붙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어댑터 notify dataset changed라고 하면 그러면 리스트 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에러가 떴네요. 여러분들이 샘플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해서 또는 오픈해서 열 때도 비슷할 텐데요. 여기 보면 샘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의 빌드 툴스의 버전과 여러분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빌드 툴스 했을 때 버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레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그레이드 스크립트 선택하시고 자, 모듈 app라고 표시된 이 빌드.grade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22.0.1이 가장 최신 버전일 거예요. 자, 이걸 확인을 하려면 자, SDK 매니저를 열고요. 이 SDK 매니저에 가서 보시면 자, SDK 매니저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SDK 빌드 툴스라고 있죠? 이게 22.0.1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하면 그 시점에는 이 버전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버전 정보를 요걸로 22.0.1로 바꿔주시면 돼요. 빌드 툴스 버전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변경된 거를 반영하려면 여기에 있는 싱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얘가 새로 빌드를 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에러가 안 나는지.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에러가 안 났네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고요.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으니까 자, 실행을 하고 어떻게 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열기. 첫 번째 단계,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열어야지 뭔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하기를 바로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라 요 부분, 아랫부분을 리스트 뷰로 보이게 했었잖아요. 근데 리스트 뷰가 보이질 않네요. 이거 어디 갔어요? 자, 아까 레이아웃에는 보였는데 자, 리스트 뷰에는 안 보였네요. 다시 가서 볼까요? 액티비티 main.xml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우리가 봤던 건 안 보입니다. 자, 이게 실제 단말의 해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 뷰를 좀 더 줄여볼까요? 자, 세로를 160dp가 아니라 자, 100dp로 확 줄여보죠. 자, 그러면 보이는지 자,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리프레쉬도 한번 해보고 싱크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변경된 내용은 꼭 다시 반영해서 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인지. 자, 영역을, 자, 리스트 뷰가 보이는 영역을 그래도 못 찾으면, 표시가 안 되면 리스트 뷰하고 이 스크롤 뷰를 바꿔볼게요. 표시되네요. 자, 이렇게 스크롤 뷰 바뀌었고요. 데이터베이스 열기, 데이터 조회하기. 데이터 조회하기가 안 보여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는데 리스트 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리스트 뷰는 요 영역이 맞겠죠, 아마도.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커서 어댑터나 이런 데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여기서 자, 커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심플 커서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리스트 뷰에다가 셋 어댑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보이게 됩니다. 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